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나트의 근성학 특강, 오늘의 제목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께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기생충입니다. 선생님도 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뭐 날카롭게 현실을 풍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오늘 제목을 기생충이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물론 블록 코미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노력해도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흔히 말해서 하위층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약 4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강남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역 대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쪽 경기도권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게 무섭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 전부야.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바뀐다는 건 정말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도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열대어예요. 얘를 어항에 키우면 한 3cm에서 10cm 자라요. 근데 얘를 연못에 키우면 30cm까지 자랍니다. 근데 얘를 강에 풀어놓으면 2m까지도 자라날 수 있어요. 이야기는 뭐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이 아이를 언제부터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수학을. 굳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키라고 했죠. 시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율학기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 잘못됐죠?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하는 법을 배웠어. 질문이 잘못됐어요. 자율학기제가 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안 해도 된다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노는 애들은 더 놉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층, 상류층은 더 시킵니다. 실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정석을 가르칩니다. 그럼 욕하죠. 벌써부터. 근데 그게 있는 거고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트의 근성이 화신이고 행복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어?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질문을 제대로 하고 팩트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뒤처져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노력충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전교 1등을 잡기 위해서 전교 100등에 가려면 그 친구보다 더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 쟤는 전교 1등이에요. 라고 해서 포기하면 그거 잡을 수가 없다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하위층이야. 넉넉지 않아. 그럼 나는 인생 역전이 불가능해요. 그럼 걔는 불가능하다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계층화 사회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카스세드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야. 흔히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놀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학부모 한 분이 학원에 관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애를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 부모님은 애를 사랑해서 놀고 싶은데 놀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고3이 된 거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 수학은 특히 못 따라갑니다. 중학교 때 놀고 싶은 거 놀고, 고등학교 때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막상 입시가 다가오니까 아이는 이 얘기하죠. 왜 나 그렇게 놀렸어? 원망을 듣고 있다는 얘기야.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전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하늘에 발은 땅에 둬야 돼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60%에 넘는 사람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계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상층입니다.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층에 속합니까? 라고 했더니 중상층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중위층, 중하위층이 약 80%입니다. 나머지는 하위층이라고 생각해요. 하위권이라고. 벌써 자신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3.2kg의 아이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까요? 그런데 커가면서 달라진 거야. 여러분 환경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코이라는 물고기에서 말했잖아요. 환경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무엇으로 채울까를 고민하셔야 돼. 공부 안 하고 PC방 다니고 그러면서 성적 잘 나오기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친구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거나 정말 꽃미남이라면 연예인으로 뜰 수 있겠죠. 여러분 외모는 경쟁력입니다. 외모는 경쟁력이야. 근데 그 경쟁력이 힘이 별로 없어 요즘은.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직시해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선생님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지 않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좀 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사가 월트 디즈니예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 영화에서 뭐 살인사건 나서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심지어 인어공주도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게 월트 디즈니의 만화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봅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할아버지하고 아이가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마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늑대가 있고 한 마리는 사랑과 감사, 기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늑대가 있단다.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도 착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선인이라도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인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어제죠.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에 어떤 방송국의 BJ 이름이 떴습니다. 감히 말하는데 그게 밑에 바닥에서부터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듣는 것, 보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나TV의 동료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은 우리들은 가능하면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나하고 맞는 애들이에요. 근성이라는 걸 믿어야 돼. 10년이 지난 제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말한 게 근성이었어요. 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적어도 나TV 하면 근성이라는 건 떠오르는 거야. 그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또 출발합니다. 뚜벅뚜벅 기우제야. 기우제 핵심 뭐죠? 기우제 핵심을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남자가 싸웁니다. 한 사람은 왜소해요. 한 사람은 너무 멋진 무기를 갖고 건장합니다. 백성들과 난장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모티브야. 맞죠? 지죠. 난쟁이인데 팔이 짧아요. 져요. 근데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 제 머릿속에 그 영상을 떠올립니다. 그거 찍고 싶다고. 인정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중화이라고 믿는 사람 94%가 넘습니다. 그럼 현실을 직시했어.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대로 살다 갈 거야? 아니지. 잡아야지. 너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돼.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둘이 맞짱 뜨는 거야. 정말 멋진 왕자야. 키도 크고 무술도 배웠겠지. 난 난쟁이야.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넘어질 때마다 진흙투성이 몸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게 근성 아닐까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오는 없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수학일치 또 스카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메가스카이라는 학원도 합니다. 거기서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보고 싶은 거야. 불가능은 없어. 어차피 인생이야.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기우제학습법이에요. 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희희낙낙 거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끊으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긍정과 근성으로 채우세요. 만약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 가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하세요. 선생님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료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역경을 디른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점수에서부터 의대를 간 친구. 말도 안 되는 점수에서 행시 합격한 친구.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출발해서 외국계 회사에 취업한 친구. 말도 안 되는 점수에서 출발해서 의사가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직시하세요. 환경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강남권이나 대치동, 서초동 애들은 주변 따라 가는 거야. 그래도 점수가 나와요. 그게 현실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욕하면 안 된다니까.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너의 장점을 살려서. 니체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왜 잘 못하죠? 이유를 모르니까. 왜 사는 게 힘들죠? 살아갈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근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자고요. 근성.